부산 영도구 작은 장례식장. 83세 노인의 빈소에 달랑 국화 몇 송이만 놓여 있습니다. 조문객은 우체국 집배원 단 한 명뿐이죠. 상주도 없고 연락받을 가족도 없어서 무연고 처리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쓸쓸한 노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해온 일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분명 분노하게 될 거예요. 과연 무엇이 이 평범한 집배원을 움직였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놀라운 반전과 감동으로 이어질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파트 1 빈소의 시작과 한 사람의 증인. 부산 영도구 장례식장 3층 작은 빈소에 달랑 국화 몇 송이만 놓여 있습니다. 영정 속 노인은 깊게 주름진 얼굴에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어요. 장도현 향년 83세라고 적힌 명패가 영정 옆에 서 있습니다. 상주분이 언제 오시나요? 장례식장 직원이 접수대를 정리하며 묻습니다. 빈 의자들만 늘어선 빈소 안에서 오은영이 고개를 들어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은영은 손에 든 수첩을 넘겨봅니다. 적어둔 전화번호마다 빨간 X 표시가 그어져 있어요. 해외 거주, 번호 변경, 수신 거부. 모든 연락처가 막다른 길입니다. 그럼 무연고 처리 절차를 안내드려야겠네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한숨을 쉽니다. 은영은 영정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어요. 장도연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요. 가족분들이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죠. 장례 비용도 밀리고 있고요. 접수대 위에 놓인 고지서 뭉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까지.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찍혀 있어요. 은영은 그 고지서들을 하나씩 들춰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할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건가요? 네, 유품 정리하면서 나온 거예요. 영정 뒤편에 작은 열쇠고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등대 모양의 열쇠고리인데 녹이 슬어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어요. 은영이 그것을 만져보니 차갑고 거칠거칠합니다. 이것도 할아버지 물건이죠? 네,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대요. 은영은 10년 동안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며 장도연을 알게 됐습니다. 영도 남한골목길 판잣집에 혼자 사는 노인이었어요. 연금 우편을 가져다주며 인사를 나누게 된 사이죠. 할아버지, 우편 왔어요. 고맙네, 은영아. 항상 그렇게 인사하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등에 굵은 상처들이 많았지만 악수할 때마다 따뜻했어요. 장례식장 로비에서 직원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3층 빈소 조문객이 하나도 없네요. 상주도 안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은영이 빈소문을 닫고 영정 앞에 앉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어요. 할아버지,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영정 속 장도연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은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요. 할아버지 집에서 발견한 편지들입니다. 자녀분들한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많은데요. 편지 봉투마다 반송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주소 불명, 이사로 인한 반송, 수취인 부재. 몇 년째 계속된 일방적인 편지들이에요. 밤 9시가 넘어서야 은영이 빈소를 나섭니다. 복도에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장례식장 야간 직원을 만납니다. 내일까지 상주 안 오시면 간소하게 처리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도다리를 건너며 남항 쪽을 바라봐요. 등대 불빛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보던 풍경이네요. 휴대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다시 확인합니다. 장도연의 아들 장민수, 딸 장수정. 두 명 다 해외 거주로 나와 있어요. 정말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은영은 우체국에서 받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떠올립니다. 가족이라 해도 본인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줄 수 없죠. 하지만 장례식인데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은영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봐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침에 다시 빈소에 갔을 때도 조문객은 없었습니다. 국화꽃만 시들어가고 있어요. 은영은 영정 앞에 새 국화를 놓으며 다짐합니다. 할아버지 혼자 보내드릴 순 없어요. 해시태그 파트 2 직업과 배경의 고정.
은영은 영도구 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배달 가방을 메고 영도 전체를 도보로 도는 일상이에요. 오늘도 힘내세요, 은영씨. 네, 과장님. 우체국을 나서서 영도다리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남항 일대 골목길은 좁고 복잡해서 오토바이로 다니기 어려워요. 그래서 걸어서 배달하는 구역입니다. 장도연의 집은 남항 끝자락 판잣집 골목에 있었습니다. 집 앞에 우편함도 없어서 문 앞에 직접 놓고 가야 했어요. 할아버지, 연금 우편이요. 고생하네, 은영아. 할아버지는 항상 문을 열고 직접 받았습니다. 손에 기계 기름이 묻어 있을 때가 많았어요. 선박 수리 일하세요? 그랬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못하고 있어. 할아버지 집 창문으로 항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배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연금 우편을 가져다 주다 보니 다른 고지서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계속 밀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요금 고지서가 많이 쌓여 있네요. 아, 그거 말이야. 계산이 복잡해서 미루고 있어. 은영은 우체국에서 요금 납부 대행 서비스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서 쉽지 않았어요. 신분증하고 도장 가져오세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잘 안 챙기게 되네. 할아버지는 자주 깜빡하셨습니다. 약속을 해도 오지 않거나 서류를 빼먹고 오기 일쑤였어요. 보건소 방문 서비스 신청도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가족분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애들이 다 멀리 있어서 연락하기 어려워.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청 사회복지팀에서도 수급 신청을 권했지만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무산됐어요.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구청까지 가세요?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하지만 할아버지는 결국 구청에 가지 못했습니다. 폐렴 기운이 있어서 몸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수도요금이 3개월째 밀리면서 단수예고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은영은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물 끊어져요. 그러게 말이야, 어쩌면 좋을까. 은영은 자기 돈으로 밀린 요금의 일부를 대신 냈습니다. 최소한 단수는 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은영아, 미안하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항만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거리가 줄어들었지만 가끔씩 선박 정비 일을 도왔어요. 옛날엔 잠수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하지. 잠수요? 배밑 청소하고 그런 일 말이야. 할아버지 집 한쪽에는 오래된 잠수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찢어진 곳도 많았어요. 연금 봉투가 2번 연속 반송되면서 은영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우편을 받으러 나오지 않는다는 건 몸이 많이 안 좋다는 뜻이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며칠째 기침 소리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119 불러야 하나요? 글쎄, 혼자 사는 사람이라 어려워. 결국 할아버지는 폐렴이 악화돼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한 거예요. 가족분들 연락처 아세요? 몰라요. 집배원이 더 잘 알 거예요. 은영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음날 새벽에 숨을 거두셨어요. 보호자가 없어서 장례 절차가 어렵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영이 장례식장과 연락해서 최소한의 절차라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해시태그 파트 3 기록과 증거의 수습. 장례식장에서 받은 열쇠로 할아버지 집 문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환기가 안 돼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러요. 정리할 게 별로 없네요. 작은 방 한 칸에 이불과 낡은 옷가지들만 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라면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공책 몇 권이 나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스크랩북도 있어요. 은영이 스크랩북을 펼쳐보니 노란색 신문 스크랩들이 빼곡합니다. 이게 뭐지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신문 기사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모두 남항에서 일어난 사고 기사들이에요. 남항서 선박 침몰, 승무원 3명 실종,
유류 탱크 폭발, 바다에 빠진 작업자 구조. 풍랑주의보 중 어선 전복, 선장 익사. 기사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조 관련 내용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스크랩북 뒤쪽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들이 있습니다. 사고 날짜, 기상 상황, 조류 방향까지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3월 15일, 남서풍 초속 12m, 썰물 시작. 구조 인원 6명, 해경 도착 시간 오후 2시 40분. 실종자 2명 중 1명 수중에서 발견. 메모 중간중간에 등대인이라는 별칭이 계속 나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인물 같아요. 등대인이 누구지요? 은영이 메모를 자세히 읽어보니 익명의 구조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구조대원은 아니지만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이에요. 서랍맨 아래에서 젖은 잠수복 조각이 나옵니다. 손목 부분 고무가 문드러져서 본래 모양을 알기 어려워요. 그 옆에는 하얀 소금 결정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말라서 이렇게 됐나요? 은영이 잠수복 조각을 만져보니 두껍고 질겨요. 오래된 장비지만 제대로 된 전문 장비였던 것 같습니다. 옷장 뒤에서 플라스틱 파일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항만 정비조 신분증과 수상 구조 교육 수료증이 들어있어요. 할아버지가 구조 교육을 받으셨네요. 수료증 날짜를 보니 1975년입니다. 할아버지가 40대 초반이었을 때네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건장하고 정정해 보입니다. 스크랩북을 다시 펼쳐서 기사들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구조 관련 기사에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해요. 구조대 명단에 없는 시민이 실종자를 발견했다. 정체불명의 잠수사가 수중 수색에 참여했다. 등대 근처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로 추정된다. 기사마다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구조대원이 아닌 누군가가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했다는 내용이에요. 은영은 할아버지가 직접 쓴 메모와 신문 기사를 비교해 봅니다. 사고 날짜와 구조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할아버지가 직접 구조 작업에 참여하셨나요? 메모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정확합니다.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영정에서 봤던 등대 열쇠고리도 이제 의미가 보입니다. 메모에 나오는 등대인과 연결되는 단서 같아요. 등대인이 할아버지였던 건가요? 은영이 스크랩북을 덮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 남항에서 사람들을 구해왔다면 지금의 쓸쓸한 장례식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할까요? 스크랩북과 메모들을 가방에 넣으며 은영은 결심합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창문 밖으로 남항이 내려다 보입니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배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보던 풍경입니다. 해시태그 파트 사벽과 분노의 축적. 은영은 다음날 점심시간에 항만청을 찾아갔습니다. 민원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며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정리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과거 남항 구조 활동에 대해 확인받고 싶어요. 창구 직원이 스크랩북과 메모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공식 기록에 없는 활동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럼 비공식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저희가 증빙할 수 없어요.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젓습니다. 은영은 가슴이 답답해져요. 사람 목숨을 구한 일인데 기록이 없다고 그냥 넘어가나요? 규정상 공식 구조대가 아니면 인정하기 어려워요. 항만청에서 나와서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와요. 상주가 없으면 장례 지원도 최소한만 가능해요. 가족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법적 절차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이며 한숨을 쉽니다. 은영은 주먹을 꽉 쥐며 참아요. 할아버지 자녀들 연락처로 국제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만 나와요. 고객님이 거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몇 번을 시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영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장례식장에서도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 비용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까지 해결 안 되면 무연고 처리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납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는데 정작 할아버지는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다는 게 억울해요. 항만 노조 사무실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였어요. 1970년대 사고 기록이요? 글쎄, 보관 기간이 지나서 대부분 폐기됐어요. 남아있는 것도 없나요? 일부는 있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어요. 노조 사무장이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어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퇴근길에 남항 포장마차를 찾아다녔습니다. 오래된 상인들이라면 할아버지를 기억할 수도 있거든요. 장도현이요? 글쎄, 이름은 낯익은데요. 혹시 배 관련 일하시던 분 아세요? 그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포장마차 사장님들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40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릿하다고 해요. 은퇴한 선장 명단을 구하려고 선원노조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문으로 요청하세요. 공문은 어디서 받나요?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으셔야죠. 관련 기관은 또 다른 절차를 요구하고 그 절차는 또 다른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끝없는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습니다. 남항사고, 인명구조, 등대인 같은 키워드로 찾아봐도 의미 있는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기록이 없지요? 컴퓨터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요. 빈소에서 하룻밤을 더 보냅니다. 여전히 조문객은 없고 국화만 시들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아무도 기억 안 하는 건가요? 저녁 무렵 빈소 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은영이 고개를 들어보니 7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어요. 할아버지가 영정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나가버려요. 잠깐만요. 은영이 뒤따라 나가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힙니다. 누군지 물어볼 기회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아는 분이 계시긴 한가 봐요. 하지만 그분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은영은 의자에 앉아서 무력감에 빠져들어요. 해시태그 파트 5 완벽한 반전에 도착. 셋째 날 아침, 은영이 빈소에서 졸고 있을 때 멀리서 배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깊고 낮은 소리가 장례식장까지 울려와요. 무슨 소리지요? 창문으로 나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오래된 예인선 한 척이 장례식장 앞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어요. 선장으로 보이는 70대 노인이 앞장서서 걸어옵니다. 뒤따라 선원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올라와요. 어디서 오신 분들인가요? 장례식장 직원이 놀라며 물어봅니다. 선장이 모자를 벗으며 대답해요. 장도현 형님 조문 왔습니다. 아, 상주분이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동료들이에요. 선장과 선원들이 빈소로 올라왔습니다. 모두 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정 앞에서 항만식 경례를 올립니다. 오른손을 이마에 대고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군인들 경례와 비슷해요. 은영은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형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선장이 영정에 대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실례지만 할아버지를 어떻게 아세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선장이 고개를 돌려 대답해요. 이 양반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생명의 은인이요? 1989년 남항 유류 폭발 때 우리 갑판원들을 구해주셨어요. 선장의 설명을 들으니 그날 상황이 그려집니다. 기름 탱크가 터지면서 바다에 불이 붙었고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다들 죽는 줄 알았는데 등대인이 나타났어요. 등대인요? 네, 우리가 그렇게 불렀거든요. 선장이 가방에서 오래된 필름통을 꺼냅니다. 현상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 필름을 최근에 발견했어요. 사진을 보니 화재 현장에서 들것에 사람을 옮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구조자가 착용한 장갑과 허리에 찬 열쇠고리가 보여요. 이 열쇠고리 봐보세요. 은영이 영정 뒤에 등대 열쇠고리를 가리킵니다. 사진 속 열쇠고리와 똑같은 모양이에요. 맞네요. 이게 등대인 형님이에요.
선원 한 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선원들도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요. 형님이 그때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몇 명이나 구하셨나요? 갑판원 3명하고 기관사 1명이요. 선장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식 구조대가 오기 전에 등대인이 먼저 나타나서 실종자들을 찾아냈다고 해요. 왜 지금까지 연락 안 하셨어요? 형님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어제 선착장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선장이 무전기를 켭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들려와요. 남항작업반, 남항작업반, 등대인 형님 부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신 확인, 조회 표합니다. 선단 전체에 알리겠습니다. 무전망을 통해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려요. 더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선장이 창밖을 가리킵니다. 멀리서 배 몇 척이 더 항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후가 되자 정말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항만 노동자들, 선원복 차림의 선장들, 안전모를 쓴 기술자들까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장례식장 직원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빈소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영도다리 위에서도 깃발 신호가 보입니다. 신호수가 선단에 조의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네요. 은영이 영정을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있던 빈소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어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영정 앞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모두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해시태그 파트 6 공적의 단죄와 도덕적 판정. 장례식장 앞에 방송국 취재진이 도착했습니다. 갑자기 몰려든 조문객들을 보고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해요. 무연고 처리 위기였던 노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장이 모자를 벗으며 대답해요.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요? 40년 동안 남항에서 사람들을 구해주셨어요. 카메라가 빈소 안을 비춥니다. 영정 앞에 놓인 등대 열쇠고리와 조문객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혀요. 공식 기록이 없다는 게 문제네요. 기자가 스크랩북을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은영이 나서서 설명해요. 비공식 투입으로 구조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정을 안 해준 건가요? 규정상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뉴스가 나간 후 항만청에 항해 전화가 빗발칩니다. 시민들이 왜 구조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예요. 항만청장 나와라. 사람 목숨 구한 분을 무연고로 처리하려 했다면서. 항만청에서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과거 비공식 투입 관행에 대한 전면 검토를 시작한다고 발표해요. 구조기록 관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립니다. 안전위원회에서 구조자 예우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나서요. 민간 구조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남항 군안 회사들이 내부 기록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누적된 비공식 구조 기록들이 쏟아져 나와요. 등대인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속 나와요. 거의 매년 사고 현장에 나타나셨네요. 동료 선원들의 진술서도 접수됩니다. 모두 장도연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름을 몰라서 연락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형님이 이름을 안 알려주셨거든요. 그냥 등대인이라고만 했어요. 할아버지 자녀들한테도 연락이 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본 교민이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몰랐습니다. 연락도 안 하셨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영웅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장례비는 저희가 낼게요. 하지만 참석은 어려워요. 시민들이 자녀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비판 의견으로 가득 차요. 부모가 영웅인데 장례식에도 안 와. 평생 무시하고 살다가 유명해지니까 관심 보이네. 항만 노조에서 나섰습니다. 장례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항만장 형식으로 추도식을 열겠다고 발표해요.
동료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녀들 의견은 상관없어요. 시 보훈 담당 부서도 움직입니다. 민간인 구조 유공자 포상을 위한 심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해요. 비공식 투입이지만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확정적 증거가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해양경찰서에서는 당시 촬영자를 찾아냈습니다. 필름 원본도 확보했고요. 사진 속 인물이 장도연 씨가 맞는지 확인 중입니다. 장갑이나 장비를 비교 분석하고 있어요. 심사위원단이 구성됐습니다. 해양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구조 전문가들이 참여해요. 비공식이지만 반복적인 구조 활동이 확인됩니다. 증거 자료도 충분하고요. 여론도 할아버지 편입니다.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장을 지킨 민간 영웅에 대한 예우를 촉구해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다. 40년 동안 묵묵히 구조 활동한 분을 인정해야 한다. 빈소는 계속 북적입니다. 구조받은 사람들의 가족까지 찾아와서 인사를 올려요. 아버지가 그때 구조받으셨대요. 덕분에 저희가 태어날 수 있었어요. 은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해시태그 파트 7 정의의 구현과 제도적 복권. 시보훈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도연을 민간 인명구조 유공 1등급으로 의결하기 위한 자리예요. 40년간 72명의 인명을 구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공식 투입이지만 공로가 명확하니 의결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은영이 대리로 포상을 받게 돼요. 할아버지 대신 제가 받아도 되나요? 가장 가까운 분이시니까 당연하죠. 영도구청에서도 발표했습니다. 항만노조와 협력해서 항만장으로 발인 절차를 격상한다고 해요. 구청장이 직접 조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셨어요. 예산도 전액 지원된다고 하고요. 등대 열쇠고리는 해양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복제본을 만들어서 영정 옆에 배치하고요. 할아버지 유품이 전시되는 거네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장례비와 체납 공과금도 정리됐습니다. 조합과 시 복지기금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걱정하셨던 빚도 없어지네요. 이제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겠어요. 자녀들한테도 보상 통보가 갔습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어요. 평생 방치했던 분들이 보상을 받는 게 맞나요?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녀들이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상금 일부를 장도연 이름의 해양안전 장학금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도 은영을 표창했습니다. 공익 제보와 증거 수집 공로를 인정한 거예요. 은영 씨가 없었으면 할아버지는 계속 무명으로 남았을 거예요. 집배원의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항만청도 제도를 바꿨습니다. 비공식 투입 방지를 위한 구조기록 의무화 지침을 제정한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구조 활동이 기록됩니다. 민간 참여자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양경찰서에서는 과거사 기록 정비 전담반을 꾸렸습니다. 누락된 사건들을 재점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어요. 전부 찾아서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발인 당일 영도다리 아래로 선박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항만 전체가 조의를 표하는 모습이에요. 출발합니다. 장례 행렬이 시작되자 모든 배들이 일제히 기적을 울립니다. 깊고 웅장한 소리가 부산 바다 전체에 울려 퍼져요. 할아버지, 들으세요? 은영이 영구차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들었던 바다 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크레인 운전사들도 경적을 울리며 조의를 표합니다. 항만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할아버지를 배웅하는 모습이에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인사를 받으시네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예요. 시장도 조화를 보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들까지 참석해서 인사를 올려요. 부산 시민의 영웅입니다. 시에서도 계속 기억하겠습니다. 발인 행렬이 남항을 지날 때 항만 노동자들이 도로 양쪽에 줄지어 섰습니다. 모두 안전모를 벗고 묵념해요. 형님, 감사했습니다. 편히 가세요. 선원들이 소리쳐 인사합니다. 은영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어요.
화장장에서도 특별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유공자 예우에 따라서 의장대가 배치된 거예요. 민간인으로는 드문 일이에요. 그만큼 공로가 크다는 뜻이죠.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오후가 됐습니다. 은영은 할아버지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어요. 이제 어디로 모셔야 할까요? 선장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남항 전망대 아래에 추모 공간을 만들 거예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것 같네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영원히 남항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해시태그 파트 8 공동체의 기억과 개인의 회복. 영도 남항 전망대 아래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도현이라는 이름이 검은 화강석에 깨끗하게 새겨져 있어요. 할아버지, 좋은 자리에 계시네요. 은영이 국화 한 송이를 놓으며 말합니다. 추모 공간에서 남항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여요. 시에서 남항 인명구조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항만 노동자와 학생들, 시민단체가 모여서 추도식을 열어요. 올해로 3회째네요. 참석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장학금 일기 수혜자들이 선상 안전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제 항만 현장 실습에 배치될 예정이에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만들어진 장학금이에요.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어요. 학생들이 추모 공간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젊은 얼굴들이 진지하고 의젓해 보여요. 할아버지 자녀들도 작년부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고 추모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시민들도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은영은 배달 경로에 추모 공간을 포함시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국화를 놓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우편 배달 다녀올게요. 남항에 새로 온 분들도 있어요. 새로 부임한 선장들이나 항만 직원들은 꼭 추모 공간에 들러서 인사를 올립니다. 할아버지 이야기가 남항의 전설이 된 거예요. 등대인 형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인사 올리고 가겠습니다. 등대 열쇠고리 복제본은 해양안전교육의 표준교구가 됐습니다. 신입선원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돼요. 40년 동안 72명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바다에서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영도다리 개방 시간에 맞춰서 예인선들이 주도 항로를 돕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코스예요. 할아버지가 구조활동을 하셨던 지점들을 도는 거예요. 선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도시기록관에도 할아버지 전시실이 마련됐습니다. 스크랩북과 작업장갑, 구조장비들이 영구 전시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견학 올 때마다 감동받고 가요. 진짜 영웅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고 해요. 구조기록 의무화 지침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비공식 투입 같은 일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모든 구조활동이 기록에 남아요. 민간 참여자도 정식으로 인정받고요. 남항의 일상은 예전대로 돌아왔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배들이 드나들고 선원들이 일하는 모습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서로를 더 챙기고 안전을 더 신경 쓰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위험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해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할아버지가 평생 보여준 모습이 남항 사람들에게 스며든 것 같아요. 은영도 집배원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편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더 세심하게 챙기게 됐어요. 혹시 도움 필요한 일 없으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사람들을 돌보는 일. 그게 진짜 영웅의 모습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추모 공간에서 바라보는 남항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등대 불빛이 깜빡이며 배들을 안내하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지켜온 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켜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은영이 국화를 놓으며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꽃잎이 하늘로 날아가요. 분노로 시작된 장례식이 공동체의 연대와 제도적 개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진짜 영웅이 인정받는 결말. 할아버지가 바랐던 것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